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홈을 구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을 구축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스마트홈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AI 스피커를 구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마트 플러그 같은 IoT 기기들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IoT 기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왜 플랫폼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통합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 기기들을 구입할수록 어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IoT 제조사들은 한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를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설치되는 어플도 제조사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조사별로 어플의 기능과 UX가 다 다르고 그 제조사의 어플을 실행시켜야만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5개 제품의 제조사가 전부 다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5개의 제품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어플들을 5번 실행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IoT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IoT 기기들끼리 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타모라는 실내 환경을 측정하는 기기와 필립스 휴 전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기능이라는 것은 네타모 같은 경우는 실내 환경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필립스 휴 같은 경우는 조명을 끄고 켜거나 색을 바꾸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네타모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전구의 색으로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타모에서 측정한 실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아지면 전구의 색을 빨강색으로 바꿔서 환기시키는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세팅들은 통합 플랫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 플랫폼 선택 없이 기기들만 먼저 구입을 하면 중복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입문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일단 기기를 구입해서 제조사의 앱으로 사용을 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불편을 겪고 난 후에야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는데 내가 선택한 플랫폼과 미리 구입해놨던 기기들이 연동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들을 다시 구입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플랫폼 없이 스마트홈을 만들면 발생하는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플랫폼 선택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Io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들은 타 기기들 그리고 통합 플랫폼들과의 연동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oT 기기들 박스를 살펴보시면 work with 어디라고 써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스마트홈에서 플랫폼과의 연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플랫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알겠고, 그래서 통합 플랫폼은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사 IoT 서비스 팩 같은 것들도 통합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사의 서비스는 월 사용료도 지불해야 하면서 본인들에게 납품하는 기기들만 지원하는 폐쇄성 때문에 연동되는 기기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통합 플랫폼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띵스, 홈 어시스턴트, 애플 홈킷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용자가 많아서 정보를 얻거나 문제 해결에 용이하고 월 사용료도 없을 뿐더러 확장성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플랫폼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플랫폼별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띵스입니다. 이 스마트 띵스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삼성이 인수를 해서 지금은 삼성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19년 2월 현재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구를 하셔야 하고요. 3세대까지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3세대는 보급형이기 때문에 2세대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스마트 띵스의 장점은 첫 번째, 사용이 쉽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홈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그비와 지웨이브, 와이파이 통신을 하는 장치들을 등록시킬 수가 있고요. 완제품이기 때문에 가전기기를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띵스에 설치하는 스마트 앱인 코어나 웹코어를 통해서 매우 강력한 자동화 구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띵스처럼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자동화를 매우 쉽게 세팅할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비전문가도 전문가처럼 세분화된 자동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방적이라는 건데요. 공식 지원되지 않는 기기들도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커스텀 DTH, 쉽게 말하면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IoT 제품들은 거의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스마트 띵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커스텀 장치들을 등록시킬 수 있다는 점과 강력한 자동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단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내 출시가 아직 안 되었다는 점인데 올해에 빅스비 스피커가 출시가 되면 국내 제품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커스텀 장치의 경우 연결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커스텀 DTH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안정성을 이유로 삼성에서 커스텀 DTH를 허용하지는 않는다면 이 스마트 띵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큰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는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안정성을 위해서 검증된 DTH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강력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띵스의 스마트 앱인 웹코어는 서버를 거쳐서 작동하기 때문에 서버를 거치지 않고 로컬로 작동하는 플랫폼보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물론 정식 지원되는 기기들을 가지고 스마트 띵스 앱 자체의 룰로 자동화를 만든다면 서버를 거치지 않고 허브에서 처리가 되는 로컬로 작동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스마트 띵스 앱 자체의 자동화 룰은 웹코어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로 작동하는 웹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웹코어가 스마트 띵스에서 로컬로 작동하게 된다면 그 어떤 플랫폼도 범접할 수 없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띵스를 국내 출시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서버 문제가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 띵스를 3년간 사용하면서 서버 상태가 정말 최악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는 있는데 언제 또 서버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인터넷이 끊기거나 서버의 상태가 이상할 때도 사용자의 스마트홈이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로컬 작동이 핵심이라는 것인데 이 공식 지원 기기 이외의 커스텀 장치들도 로컬 작동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다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스마트 띵스는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을까요? 쉽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강력한 홈 자동화를 선호하고 다양한 통신 방식의 장치들을 연결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고 싶은 개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홈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홈 어시스턴트는 스마트홈 관련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나 나스와 같은 개인 서버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약자인 HA라고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홈 어시스턴트의 장점은 첫 번째, 국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거나 문제 해결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확장성으로 오픈 API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쉽게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매우 어렵게 연결해야 되는 것들도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사용자에 따라서 쉽게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공식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1287개의 공식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커스텀 컴포넌트들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훨씬 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겠죠. 네 번째는 로컬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회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라즈베리파이나 나스와 같은 개인 서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겨도 개인 서버가 공유기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스마트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당연히 반응 속도도 클라우드 방식에 비해서 빠릅니다. 단점은 첫 번째, 스마트홈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신 방식인 지급이나 지웨이브 기기들을 연동하기 어렵습니다. 샤오미 게이트웨이가 연동이 되고 스마트 띵스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샤오미 센서들만 사용하거나 스마트 띵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지웨이브 스틱을 구입해서 홈 어시스턴트에 직접 연결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홈 어시스턴트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서에 띄어쓰기 한 칸만 잘못해도 작동이 안 되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문서를 수정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보자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동화 세팅하는 건 역시 어렵고 귀찮으면서 스마트 띵스만큼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홈 어시스턴트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직접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꾸며보고 싶은 사람, 오픈 API를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연결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DIY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홈킷입니다. 애플 홈킷은 애플의 스마트홈 플랫폼입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홈킷의 장점은 첫 번째, 애플답게 앱의 UX가 엄청나게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서 가장 직관적이고요. 두 번째, 등록된 장치를 시리를 통해서 한국어로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홈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라즈베리파이나 나스 등의 개인 서버에 설치를 하면 홈킷에 정식 지원되지 않는 기기들도 홈킷에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홈브릿지의 플러그인들을 검색해보면 1467개가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수백 개의 플러그인이 존재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기기들을 홈킷에 연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번째, 최근에 샤오미 게이트웨이가 애플 홈킷에 정식 지원이 되면서 가성비 좋은 샤오미 센서들로 저렴하게 스마트홈을 만들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로 정식 지원되는 기기가 적고 비싼 편이라서 홈브릿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메인 플랫폼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iOS 사용자만 쓸 수 있다는 점과 매우 간단한 자동화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플 홈킷은 누가 사용하면 좋으냐? iOS 사용자이면서 스마트 띵스나 홈 어시스턴트와 같은 다른 플랫폼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주는 플랫폼이 없고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플랫폼의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플랫폼의 장점만 쏙쏙 빼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자동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스마트 띵스 허브를 메인으로 삼고 모든 자동화는 스마트 띵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홈 어시스턴트는 스마트 띵스에 연동이 안 되는 일부 장치들을 등록을 해놓고 스마트 띵스로 가지고 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의 홈킷은 홈브릿지를 통해서 스마트 띵스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치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앱으로 제어하거나 시리로 음성 명령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플랫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래 제가 블로그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